여러분, 정액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먹으면 영양 보충이 된다. 피부에 바르면 미용 효과가 있다. 자주 하면 양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에서 진짜는 몇 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세라입니다. 저는 20년간 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며 정액과 관련된 놀라운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액에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환자 사례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액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남성이 한번 사정할 때 나오는 양은 대략 2에서 5ml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수분과 단백질, 무기질과 비타민 같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정액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전립선과 정낭에서 액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약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전립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정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이 확 줄어들거나 색깔이나 냄새가 이상하게 변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기본은 아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속설들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속설이 바로 이겁니다. 정액을 먹으면 영양 보충이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정액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아연 같은 무기질도 있고 비타민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정말 너무 적어요. 한번 사정으로 나오는 단백질의 양이 고작 150에서 200mg입니다. 이건 달걀 한 개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보충 목적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먹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만약 파트너가 헤르페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성병을 가지고 있다면 구강으로 들어온 정액이 입안이나 목점막을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구강 성관계를 통한 HPV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김영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인분께서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구강으로 받아주셨는데 며칠 후부터 목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헤르페스 감염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증상이 없어서 본인도 몰랐던 거죠. 결국 두 분 모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액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두 분 모두
성병 검진을 먼저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트너 간의 동의입니다.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속설입니다. 정액을 피부에 바르면 미용 효과가 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액이 화장품이나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액 안에 영양소가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피부에 특별한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액 속에는 다양한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중 일부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학회 논문에서도 정액에 의한 피부 트러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정수 씨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으시고 얼굴에 정액을 발라보셨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며칠 후부터 얼굴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접촉성 피부염이었어요. 결국 한 달 넘게 약을 바르고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박정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넷 정보를 무작정 믿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요. 특히 60대 이상은 피부가 얇고 약해서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정액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속설입니다. 자주 사정하면 정액량이 줄어든다? 이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액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약 7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사정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쉬면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많은 양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액량이 확 줄어들거나 색깔이 누렇게 변하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건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바로 비뇨기과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 정액량 자체보다 전립선 건강을 더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나 견과류, 녹차 같은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 알레르기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휴먼 세미나 플라스마 하이퍼센시티비티라고 합니다. 정액 속 단백질 성분에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증상은 사람마다 다른데 가벼운 경우에는 접촉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따갑습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오고 목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남성도 자기 자신의 정액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정 후에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매우 드문 경우지만 실제로 의학 저널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3세 이종훈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부부관계 후에 부인분이 갑자기 질환이 화끈거리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정액 알레르기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관계 후에 이상한 증상이 생긴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정액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모두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는 겁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디에 사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서로 동의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위생 관리입니다. 관계 전후로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겁니다. 발진이나 가려움,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콘돔 사용을 권합니다. 60대 이상에서도 성병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콘돔은 성병 예방에 99% 효과가 있고 정액 알레르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액을 먹어도 영양 보충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병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에 발라도 미용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자주 사정하면 일시적으로 양이 줄지만 충분히 쉬면 회복됩니다. 넷째, 정액 알레르기는 실제로 존재하며 심하면 응급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파트너와 충분히 대화하며 안전하게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만약 정액량 감소나 색깔 변화,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